이제 그 디자인이 이제 차주가 원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샵 작업자의 그냥 그 스타일의 디자인이냐, 이것도 또 있겠죠. 지금 요거는 차주가 원하는 디자인 더하기 또 제가 또 기능적인 거 또 차와 잘 조화될 수 있는 거를 이제 포함한 디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카메라에서 볼 때 이제 요 라인이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리 되는 라인과 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쭉 내려와서 위에 라인. 이게 에나멜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 에나멜 프라이머는 에나멜 신나. 여기 에나멜이라고 되어 있죠. 에나멜 신나를 조금 섞어야 됩니다. 뻑뻑하기 때문에 신나를 섞어서 분사가 되고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은 다른 걸 할지라도 손재주와 감각이 타고난 사람들은 제 동영상 보면 그냥 단방에 제 설명을 원체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뭐 복잡한 설명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냥 용어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장에 대해서 많이 옛날에 직원들도 도장 잘 하던 사람이 도장 부위에 등록돼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 한 두세 명 있었기 때문에 또 물어보고, 또 세월 지나면 또 주변에 또 뭐 아는 지인이나 선후배 도장하는 사람 있으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간단한 거 할 때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 도장할 때쯤 되면 또 물어보고, 도장할 때쯤 되면 또 물어보고, 궁금한 것을 계속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완전 도장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카오디오 하면서 뭐 만들고, 또 뭐 공작 물을 만들어서 뭔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표현해낼 때, 그것을 내구성 있게 정상대로 정상적인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거만 하면, 아까 에나멜 신나는 에나멜 페인트에 써야 되고, 우레탄 페인트는 우레탄 신나를 섞어야 되고, 또 락카 페인트는 락카 신나를 섞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수성 페인트는 물을 섞어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나는 이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안 되는 거지. 이걸 몰랐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수성은 무조건 물로 하는 거. 그는 이제 옥외용은 아니고 옥내용이고, 대신에 이제 친환경 페인트가 수성으로 나오죠. 유성은 일단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좀 더 이제 고급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유성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락카, 에나멜, 우레탄 이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동영상에 올렸던 우드스테인도 유성하고 수성이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만 알아도 모든 칠을 하는 것은 물감도, 그림 그리는 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칠은 수성, 유성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성은 이렇게 물로 씻으면 되는 거고, 물로 섞어야 되고, 유성은 무조건 이게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근데 기름도 종류가 원체 많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여기 우리가 우드스테인, 나무에 칠하는 색은 우드스테인인데 수성과 유성이 있다. 그래 붓을 씻을 때 수성 스테인은 물로 씻어진다. 또 유성 스테인은 물로 안 씻기고 락카 신나로 씻어야 된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유성 스테인에 칠을 했는데다가 수성을 먹이면 한참 마르거나 며칠 후에는 모르는데, 꿉꿉할 때 먹이면 이게 잘 흡수가 안 된다. 기름과 물은 흡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성은 수성을 계속 칠하면 되고, 유성은 유성을 계속 그때 칠하면 된다. 페인트도 마찬가지. 지금 한 페인트도 수성은 제가 지금 안 썼지 않습니까? 우리 차에는 수성이 쓸 일이 없죠. 이제 자꾸 손이 가고, 우리가 실내 백, 천장 이런 데는 이제 수성을 씁니다. 그 수성이 실내 인테리어에 무해하기 때문에 수성도 친환경 이런 것은 뭐 좋거든요. 쓰면 되지만은 우리 차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또 내구성이 무조건 좋거든요. 오일 스테인도 유성이 내구성이 좋고, 오일 스테인의 유성은 옥외용,
오일스텐의 수성은 옥내용. 그러니까 이제 유해 물질이 없고 냄새가 없다. 그래서 수성이고, 유해 물질은 있고 냄새 나지만은 강력한 보호 역할을 한다. 여기 이제 유성인 겁니다. 어느 것도 아니에요. 유화물감도 그리고 나면 물에 풍 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수성은 물에 풍 담가면 흐물흐물 수치화처럼 일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내구성으로 따졌을 때 수성과 유성으로 크게 보면 된다. 이거 저 몰라가지고 진짜 몇 년을 헤매는 거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하나는 다 됐고, 이제 하나,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80분짜리 자포를 가지고 80분이 적당합니다.
이제는 80번으로 했으니까 이제 120번 가지고 대충 이제 또 하면 되죠. 맞아 해야 되겠죠. 이제 220번 더 부드러운 거로 또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싹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손으로 싹 이렇게 해보면 어디가 덜 매끈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 라인, 여기 조금 라인을 조금 더 숙여야 되겠네요. 요 카메라에서 볼 때 이제 요 라인이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리 되는 라인과 또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쭉 내려와서 위에 라인, 요게 조금 더 다듬질을 안 했네. 이 너무 끝을 많이 살리나면 부딪히면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빨 나가다 싶어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다 도색 전까지 다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프라이머를 칠을 하고, 프라이머가 도장을 잘 붙게 하고 표면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프라이머 역할입니다. 프라이머를 칠을 하고, 프라이머가 또 접착 역할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머를 가지고 도장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사포로, 부드러운 사포로 이렇게 살 다듬질 한 다음에, 그래 다시 또 이제 칠하고 싶은 이제 까만 색깔 무광으로 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 동시에 보여지네요. 이렇게 열이 되죠. 이렇게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요 라인들이고, 요 라인들이 좀 잘 살아야
이 몸체와 일체감을 갖는다. 이게 지금 새카만 몸체랑 같이 도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랫단에 너무 불룩 튀어나와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 더 예쁠란가 모르겠지만은, 도색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살짝 되는 게 더 멋집니다. 살짝 이렇게 아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새카매지면 다 이제. 근데 이렇게 쑥 들어가주면 좋은데, 요 앵클로즈 통이 작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앞전 동영상에서. 앵클로즈 통이 작아지면 안 되고, 또 너무 볼록하면 너무 커스텀화되고, 이거와 일체감을 또 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랫단 부분에 또 여기 라운드가 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요게 여기가 여기가 항아리처럼 볼록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미 선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쁜 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 선이 같이 칠을 하면 되게 예쁜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 끝으로 가지 않습니까? 선이 이렇게 여기서 끊어서 볼록하면 좀 단순하게 해서 이거와 이거를 따로따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수로인데, 인클로즈가 작다는 게 단점이고, 또 이 인클로즈를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라인을 쭉 내줌으로 해가지고 앵클로즈도 더 공간도 커지고, 또 뒤편 앵클로즈도 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인들이 플라스틱하고 버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냥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색칠을 하면 하나의 색깔로 나올 거니까. 그러나 뭐 다른 물체가 아니고 하나의 물체로 보이는 거죠. 재료 자체가 하나의 재료로 보이는 거죠. 또 이쪽도 이쪽에 라인이 살짝 있죠. 요거 이게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보면 요런 라인들이 썩 예쁘지 않습니까? 쭉 가서 요렇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 만들어내는 게. 또 쉽게 이 부분을 살짝 신간본드를 발라야 되겠네요. 쉽게 이렇게 라인 빼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튼 많이 하면 요 라인들이 보입니다. 미술이나 지각 디자인 이런 전공하신 분들은 라인을 잘 살릴 수 있겠지만, 일반 우리 카오디오 사업 사장님들이 라인을 살리는 데는 보통 보면 열에 한 군데, 한 50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잘 살리는, 제가 경험을 과거에 많이 해봤거든요. 50군데 샵이 있으면 한 군데 정도가 라인을 볼 줄 알고 나머지는 라인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을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 라인 쓸데없이 있으면 안 되고,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그 라인이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무조건 라인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커스텀 이제 돋보이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라인을 주되, 그 라인이 그래도 주변 물체와 주변 그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라인인가, 또 어울릴 수 있는 재료고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인가도 또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를 칠을 하고 까만 걸 하면 또 다른 느낌이겠죠. 지금은 색상이 다르니까 좀 돋보이죠. 기존 카바보다 좀 더 돋보이는데, 이제 같은 색깔이면 덜 돋보이고, 이 카바와 일체가 되면 이제 비슷한, 저도 이제 색깔을 칠해 봤을 때 단색으로 됐을 때 과연 OM 스타일의 이게 커스텀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또 장착이 됐을 때 또 다른 또 디자인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현재 요 형태가 잘 빠졌습니다. 이게 음악적으로 인클로즈 기능도 유지하면서 주변 물체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디자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구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구성, 피서. 여기 만약에 피스를 안 받고 나무젓가락 같은 걸 했다면 제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나무젓가락을 티 나는 거는 금방 깎이지 않습니까? 이 쇠라서 깎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요도 쇠가 티 놓아 있고, 쇠가 많이 놓았지 않습니까? 또 쇠를 가리기 위해서 더 또 라인을 못 주고, 또 바다를 또 추가적으로 많이 미고, 여러 문제가 많아지고, 내구성을 좋게 하면서 인클로즈의 기능도 또 살리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그 디자인이 이제 차주가 원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샵
작업자의 그냥 그 스타일의 디자인이야. 이것도 또 있겠죠. 지금 요거는 차주가 원하는 디자인 더하기 또 제가 또 기능적인 거 또 차와 잘 조화될 수 있는 거를 이제 포함한 디자인이 되겠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차주가 이렇게 해주면 더 제가 돈을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많이 줘도 되니까 이래 해달라 해서 이래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면 음악적으로는 뭐 크게 뭐 이리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손사 없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달라 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몇 단계 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틀 만에 끝날 것도 3일, 4일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제 공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못할 건 없는데 이제 차주가 이제 택시를 하니까 택시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이 디자인을 보지 않습니까? 깝깝한 거 보는 것보다 깨끗하고 깔끔한 거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쁜 나무, 예쁜 꽃을 보면 기분 좋은 것처럼.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도 뭐 가로수가 길이 예쁜 그런 도로를 드라이브 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답답한 터널이나 차 밀리는 도심보다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늘 상계 앞유리 앞에 보이는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음악도 좋아하는 데다가 이게 만들어져 있는 행태가 또 이쁘면 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했다. 뭐 이 선들이 다 잘 나오고 선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내구성도 또 신경을 또 많이 써요. 보면 열이 되죠. 측면에 앞쪽 가구도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오른쪽 끝, 왼쪽 끝, 하단부 이런 부분이 선이 많이 가고 저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 우리가 이제 빼대 만들 때 그 생각을 다 해가면서 하고 또 깎으면서도 그냥 되는 대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생각했던 먼저 생각했던 그 행태로 깎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라인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그냥 빠르게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당연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측면이 잘 안 보이죠. 측면이 잘 안 보이고 정면만 보인다. 차에서는 문을 열어야 이 뒷모습이 보인다. 뒷모습의 라인도 한번 보십시오. 열이 되죠. 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그 라인이 좀 잘 나왔고 스피커 인클로즈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 종이 테이프 녹색 종이 테이프 발라난 마스킹 테이프 거기 하나에 이제 그 털이지 않습니까? 그 창문 유리 그 테두리 몰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 나오니까 이게 또 여기 좀 괜찮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프라이머를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나멜 프라이머입니다. 에나멜 프라이머는 에나멜 신나 여기 에나멜이라고 되어 있죠. 에나멜 그 신나를 조금 섞어야 됩니다. 뻑뻑하기 때문에 신나를 섞어서 분사가 되고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나멜 신나가 있고 또 뭐 락카 신나가 있고 페인트에는 락카 페인트가 있고 에나멜 페인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레탄 페인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레탄 그는 제일 좀 단단한데 제가 지금 주로 이제 에나멜을 쓰고 있으니까 에나멜 요걸 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에나멜 프라이머를 썼으면 또 위에 무광 흑색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에나멜 써놨죠. 항상 페인트는 락카는 락카, 에나멜은 에나멜
우레탄은 우레탄.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크게 나눕니다. 거기에 페인트가 에나멜이면, 페인트가 에나멜이면, 신나도 에나멜 신나를 써야 된다. 그러고, 페인트가 락카 페인트면 신나도 락카 신나를 써야 된다. 그러고, 페인트가 우레탄이면 우레탄 또 신나를 써야 된다. 그걸 항상 이제 유념하면 되고, 지금 이제 표면이 아직 이제 완전히 에어를 불었지만은 완전하게 굳었지는 깨끗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약간 에나멜 신나를 가지고 약간 좀 닦아줘야 되겠죠. 표면을 한번 닦아줘야 페인트가 잘 달라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접착이 잘 됩니다. 접착이. 아무리 이거 에어를 불어도 이제 신나로 한번 싹 닦으면 더 이제 때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 또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질적인 느낌이 없어야 되니까 작업했던 부분하고 작업 안 했던 부분하고. 그럼 이래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에어 스프레이 건입니다. 일반 스프레이 건하고 다르죠. 이게 이제 자동차 도장용 스프레이 건이고 좀 분사가 좀 골고루 나오고, 분사가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 두 개 하는 거 크게 뭐 많이 안 쓰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좀 뻑뻑하지 않습니까? 한 두 분 칠한다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더 이상 여기는 안 쓸 것 같으니까. 이거 한 2년 된 건데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에나멜을 조금 쓸 거야. 이 뻑뻑하니까 에나멜을 조금 쓸 거야. 이제 분사가 될 거 아닙니까? 딱 그냥 이제 좀 젖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넣네. 여기 농도가 좀 더 젖어요. 이게 많이 젖어야 됩니다. 엄청 많이 젖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주르륵 넓지면 이렇게 주르륵 넓지면 됩니다. 물보다는 조금 진하게
물구멍 대고 뚜껑을 닫고 주변 정리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이것도 좀 닫고. 그러면 옮겨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조금 놓을 수 있도록 조금 떨어져서 칠하는 것도 동작도 보면 좋지 않습니까? 야구는 주로 여기가 이제 에어 나가는 양이고 잠그면 약해지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절해가지고. 이 정도 하고 이제 요 많이 한번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마르면 또 한 번 더 칠하면 좀 두툼하게 그러다 자포를 칠하면 좀 더 이거 내구성 이게 탁 부딪히더라도 깨지는 확률이 적고 그리고 여기 지금 꼼보처럼 꼬박꼬박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살짝 맛볼 수는 있습니다. 에어 조절을 하면
이제 한 4분의 1, 한 5분의 1 남았어. 5분의 1. 그냥 한 방에 다 칠하고. 말하고 나서. 좀 마르고 나면, 부분적으로 또 이 하기가 또 번거로우니까, 저런 식으로, 칠을 하면, 저게 이제 프라이머인데, 주로 프라이머 색깔은 혈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색깔도 있는데, 주로 이제 자동차, 인데 보면 다 우레탄, 우레탄이 제일 이제 고급이죠. 우레탄 쓰시면 좋고, 이거는 지금 그거죠. 이렇게, 에나멜이지 않습니까? 에나멜도 좋은 겁니다.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강도와 접착력. 그러니까 이게 뭐 얇게 덧치되지만 그 표면 보호가 되고, 또 이 프라이머를 칠한 다음에 색깔을 다 원하고자 하는 색깔을 칠하면, 지금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에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아니 또 까만 색깔, 세 가지 색깔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프라이머를 칠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색깔이 이제 회색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건설 현장에 보면 쇠를 용접하고 나면 뻘겋게 막 칠을 한 거 보이죠? 그게 프라이머입니다. 라카 페인트처럼 뭐 깡통에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칠하면 이제 방청. 그러니까 녹이 안 쓴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프라이머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역할인데, 이것도 쇠 하면 방청이 되고, 똑같은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빨간 색깔을 칠하는 이유는 뭐 잘 보이고, 또 원래 각간이 이렇게 아연 각간 아닌 거는 또 이렇게 색깔이 뻘겋습니다. 그러니까 그 칠하니까 색깔이 뻘거니까 뭐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기도, 그걸 쓰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락카로 뽑는 것 중에서는 이 회색이 안 나옵니다. 회색이 잘 안 나옵니다. 좀 비쌀 겁니다, 아마. 그냥 빨간 색깔이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접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녹슬지 말라고 방청 형태로 그 프라이머를 뽑는 겁니다. 지금 여기 프라이머는 저 표면을 단단하게 하고 접착력을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색상이 아까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색깔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위에다가 이제 흰 색깔을 입히든 까만 거를 하든 빨간 거를 하든 원하는 색깔을 입히면 바탕 기초 색깔이 이제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상태에서 칠을 하게 되면 초벌로 칠했을 때 까만 부분은 만약에 빨간 색깔로 칠한다 치자. 까만 부분은 덜 까맣고, 노란 부분은 좀 빨갛고, 빨간 부분에는 더 빨갛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칠해본들 색상 차이가 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성도 높게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은 하도를 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도가 바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프라이머입니다. 역할이 많죠. 실제 상도 페인트를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색상이 표면에 잘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도 프라이머의 역할이다. 그리고 또 표면을 오랫동안 보호하죠. 이게 뭐 일어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고, 그 페인트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좀 더 끝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는 끝 라인 부분, 저는 라인 부분. 저는 라인 부분이 좀 더 약간은 내구성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로 이 프라이머를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도색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예의치 않으면 저 도장 에어건이 없지 않습니까? 또 별도로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본드 뽑는 그 에어건이 있습니다. 그거로 한 4, 5만 원 합니다. 그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도장 하듯이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 공간, 먼지가 날리는 공간에서 하는데 다 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동차 도장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질감을 높이는 형태의 까만 거를 할 겁니다. 까만 도장을 한 이후에 다시 또 거기다가 질감 높이는 스타일의, 과거에 제가 과거란다. 그러니까 작년 그 이전에 동영상에 보면 질감 높이는 방법으로 락카 페인트 뽑는 거를 한 두세 번 소개한 거 있습니다. 그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머가 있으면 더 내구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먼지 붓고 이래도 포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는 거고. 옛날에 제가 뭐 한 그런께네 뭐 한 최소 한 40년 전쯤에 25년 30년 전쯤에 도장으로 가지고도 작업 많이 했습니다. 도화 자체를 레자로 입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천 종류로 입히고 해도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또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색으로 그 한 대만 한 게 몇 대를 해봤습니다. 도화 패널을 도색으로. 그거는 이런 도색이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장. 그거는 이제 제가 간단한 거는 제가 할 수 있어도 전문 도장하는 사람이 해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는 제가 직접 도장해도 되는데 해보니까 욕심내면 안 되고 팽팽한 것들은 직접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것처럼 저런 형태의 모양도 많았거든요. 그럼 저런 모양이 좀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안으로 쑥 들어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장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거는 빼빼 샌딩을 내가 일단 잘 해야 된다. 샌딩을 잘 한 다음에 도장을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샌딩이 잘못되면 도장 전문가가 잘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진짜 퀄리티 고퀄리티로 하려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단순한 정도 평면에는 자동차 도장처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봐가지고 그 마지막에 우레탄 그거 투명을 또 잘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펄 이왕 하는 김에 이제 펄 도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펄 도장을 딱 한 다음에 우레탄을 엄청 비싼 게 있습니다. 그걸 딱 해버리면 정말 멋집니다. 오래 가고 기스도 좀 웬만하면 안 납니다. 그런 거 그것도 옛날에 참 많이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런 도장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는 거다. 그래도 이거마저도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게 하고 싶다면 이제 표면을 적당하게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 미지 말고 레징만 가지고 표면을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일이 한 반으로 서울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잘 따듬은 다음에 그냥 새카만 락카 페인터 또는 원하는 색깔 빨간 게 빨간 거 또 까만 거하고 빨간 걸 섞으면 검붉은 색깔 아닙니까? 그렇게 칠을 할 때 섞으면 됩니다. 물감처럼. 그리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항상 프라이머 캔으로 넣는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색깔이 내나 저 회색도 있고 빨간 것도 있습니다. 그 회색이 조금 더 비싼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파는 집도 있고 안 파는 집도 있고 가게가 그런 거 이제 뿜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에어로 쫙 전문 도장기로 뿜으면은 좀 두껍게 골고루 정확하게 쫙 달라붙는데 일반 그 락카 페인트는 쫙 달라붙는 그 응집 그 뿜는 그 힘이 그 안에 그 락카의 그 공기가 확 녹으면서 알갱이가 이게 많기 때문에 좀 저것처럼 많이 뿜으면 흘러내려 버립니다. 좀 저거는 분사가 굉장히 노즐해서 잘 하게 하고 또 페인트도 그 안에 뭐 다른 가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힘으로 녹기 때문에 잘 녹죠. 그래서 조금 많이 뿜어도 웬만하면 잘 안 흘러내립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직접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냥 캔 있는 거 뿌리고 좁게 뿌리고 좀 마르면 또 뿌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빼파 좀 뭉떼 가지고 원하는 색상을 칠해보면 아주 이제 이게 감각적인 생각대로 아마 그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한 만져보고 얼마나 말랐는지 보고 아직 안 말랐습니다. 끈적하니까 좀 더 말린 다음에 부드러운 사포로 한번 뭉떼고 지금 또 표면을 좀 더 바다를 또 먹여야 되는데 그럼 오늘 못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빠끔빠끔한 것들 그 바다를 살짝 또 먹이가 또 해야 되는 그러면 또 바다 말리는데 또 그래도 아무래도 1시간 있어야 되고 또 깎고 그러면 오늘 이거 도장이 끝을 못 나면 또 내일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장한다는 이 자체는 그래서 이제 건장할 만한 거는 못 되는데 그래도 도장을 해야 될 경우에 망연하게 있는 것보다 제 동영상 이 시리즈를 딱 보면서 오디오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어떤 직업적으로 이게 몸을 많이 쓰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딱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저도 그 카오디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 저도 손재주가 있고 감각이 있고 기가 있고 뭐 그런 의욕이 있고 하니까 딱 보면 그대로 하면 다 됩니다. 그냥 흡수가 확 되는 거죠. 그리고 흡수 확 해놨고 막 계속 내 거를 응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창작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은 다른 걸 할지라도
손재주와 감각이 타고난 사람들은 제 동영상 보면 그냥 단방에 제 설명을 원체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뭐 복잡한 설명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그 사용되는 그냥 용어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장에 대해서 많이 옛날에 직원들도 도장 잘하던 사람이 도장 부위에 등록돼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 한 두세 명 있었기 때문에 또 물어보고 또 세월 지나면 또 주변에 또 뭐 아는 지인이나 선후배 도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간단한 거 할 때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 도장할 때쯤 되면 또 물어보고 도장할 때쯤 되면 또 물어보고 궁금한 것을 계속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아니까지 완전 도장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카오디오 하면서 뭐 만들고 또 뭐 공작 그 물을 만들어서 뭔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표현해낼 때 그것을 내구성 있게 정상대로 정상적인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것만 하면 아까 에나멜 신나는 에나멜 페인트에 써야 되고 우레탄 페인트는 우레탄 신나를 써야 되고 또 락카 페인트는 락카 신나를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수성 페인트는 물을 써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나는 이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안 되는 거지. 이걸 몰랐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수성은 무조건 물로 하는 거. 그는 이제 옥외용은 아니고 옥내용이고 대신에 이제 친환경 페인트가 수성으로 나오죠. 유성은 일단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좀 더 이제 고급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유성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락카, 에나멜, 우레탄 이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동영상에 올렸던 그 우드 스테인도 유성하고 수성이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만 알아도 모든 칠을 하는 것은 물감도 그림 그리는 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칠은 수성, 유성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성은 이렇게 물로 씻으면 되는 거고 물로 섞어야 되고 유성은 무조건 이게 그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근데 기름도 종류가 원체 많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여기 우리가 우드 스테인 나무에 칠하는 색은 우드 스테인인데 수성과 유성이 있다. 그래 붓을 씻을 때 수성 스테인은 물로 씻어진다. 또 유성 스테인은 물로 안 씻기고 락카 신나로 씻어야 된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유성 스테인에 칠을 한 데다가 수성을 먹이면 한참 마르거나 며칠 후에는 모르는데 꿉꿉할 때 먹이면 이게 잘 흡수가 안 된다. 기름과 물은 흡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성은 수성을 계속 칠하면 되고 유성은 유성을 계속 덧대 칠하면 된다. 페인트도 마찬가지. 지금 한 페인트도 수성은 제가 지금 안 썼지 않습니까? 여기 차에는 수성이 쓸 일이 없죠. 이제 자꾸 손이 가고 우리가 실내 백, 천장 이런 데는 이제 수성을 씁니다. 그 수성이 실내 인테리어에 무해하기 때문에 수성도 친환경 이런 것은 뭐 좋거든요. 쓰면 되지만은 우리 차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또 유성이 내구성이 무조건 좋거든요. 오일 스테인도 유성이 내구성이 좋고 오일 스테인의 유성은 옥외용, 오일 스테인의 수성은 옥내용. 그러니까 이제 유해 물질이 없고 냄새가 없다. 그래서 수성이고 유해 물질은 있고 냄새 나지만은 강력한 보호 역할을 한다. 여기 이제 유성인 겁니다. 어느 것도 맞아요. 유화물감도 그리고 나면 물에 풍 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수성은 물에 풍 담가면 흐물흐물 수치화처럼 일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내구성으로 따졌을 때 수성과 유성으로 크게 보면 된다. 이거 저 몰라가지고 진짜 몇 년을 헤매는 거 모릅니다. 이게 물어보는 사람도 잘 물어봐야 좋은 답변이 올 건데 뭐 알아야 뭐 내가 당장 궁금한 손톱만 한 거 그것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큰 수성과 유성부터 시작한 이 내용도 없고 그러고 또 락카는 락카대로 신나는 신나대로 에나멜은 에나멜대로 우레탄은 우레탄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물어볼 때 내가 우레탄 페인트가 있는데 어느 락카를 써야 돼 어느 신나를 써야 돼 그러면 그럼 그거는 우레탄 페인트기 때문에 우레탄 신나를 써야 됩니다. 일 갖긴데 이 페인트가 뭐 있는데 뭘 써야 되는 그러면 그 페인트가 뭔지도 설명을 딱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러면 그 페인트가 표면에 락카 페인트냐 에나멜 페인트냐 우레탄 페인트냐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레탄이다 그러면 우레탄 신나를 쓰면 된다. 적당하게 섞어서. 요리 답이 나올 낀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저처럼 경험이 이렇게 뭐 고생해갖고 이게 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은 그 내용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잘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오디오 이거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모든 것이 거의 독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물어보죠. 그러나 이제 특별한 저 서성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지금도 내 페인터는 또 물어보고 그래 이제는 안 물어볼 일 없지만 물어보는 것처럼 나무에 대한 것도 나무 계 어느 나무가 또 단단하냐 어느 지역에서 놓은 게 그런 나무가 있는데 어떠냐 뭐 유럽에 놓는 나무들은 어떠냐 뭐 나무 좀 아는 사람한테 약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뭐 끙끙 지르기 잡고 10분 20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화 한번 들어봐 보니까 딱 역전만 1분 안에 딱 답변 잘 찾고 딱 끊고 그런 식으로 너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 기동량으로 또 내가 또 뭐 이렇게 경험해보고 오디오는 더 이제 이게 제가 더 내공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내 스스로 다 해결해내고 해봤으니까 책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유튜버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도 뭐 별거 아니지만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100에 뭐 한두 개는 제가 이제 단어 실수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어 실수를 치면 뭐 스피커 모델을 다르게 얘기한다든가 스피커 인치를 뭐 다르게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만 이제 단어 실수지 그 내용의 실수는 잘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상중하 이제 깊이가 있다면은 중간 수준에서 이야기했느냐 이제 깊이 있는 상 수준에서 얘기했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게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맥락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하면서도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제도 없었는데 그냥 이거 보고 페인터 지금 안 말라서 가지고 그만 좀 언제 말할 건가 싶어 가지고 그 말할 동안에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안 말랐네요. 그러면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저도 좀 쉬다가 마르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